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훈입니다. 오늘 파견직 면접에 관한 팁 세 번째 시간, 파견직 전체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면접에 관한 팁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쭉 얘기했는데 그거의 마지막 시간.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나이. 그래서 면접은 도대체 면접 볼 때 어떤 나이가 가장 적합한지, 나이, 그 다음 성별, 남자가 유리한지 여자가 유리한지, 또 그 다음에 스펙이 뭐 많아야 되는지 적어야 되는지 스펙, 그 다음에 분필과 면접 둘 다 경영을 피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한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체격 조건, 체격이 뭐 큰 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면접 시 태도,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까지 면접에 관한 팁에 지난주에 한 거랑 이번 주에 한 거에 대한 총정리를 통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24세에서 26세 정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존 파견직의 나이를 기준으로 동갑이나 어린 친구를 송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파견직에서 가장 많이 그만두는 친구들을 살펴보면은 일이 힘들어서 보다도 직원들 간의 갈등, 예를 들어서 저거 나이가 어린 친구가 나보다 늦게 들어왔다고 나한테 뭐 반말 비슷하게 하고 말 자르고 부당한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한 갈등, 그리고 그런 나이에 대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사원과 비슷한 나이, 그러니까 26이다 그러면 25이나 한 살 차이는 괜찮은데, 차이가 내가 26인데 후배가 들어왔는데 29이다. 이거 어렵죠. 그러면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누구씨 부르면 또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가급적 면접을 뽑을 때 자기네가 속해져 있는 파견직보다 나이가 월등히 많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일단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따져보니까 24세에서 26세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기존 파견직 업무 시 마찰이 됩니다. 마찰이 생기면 누군가 그만두겠죠. 선임자가 그만둘 수 있고 본인이 그만둘 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 나이를 이런 봅니다. 근데 단독 근무를 하는 것은 나이에 비해 다소 유연하다. 그러니까 혼자 근무하는 데는 나이가 많아도 큰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이렇게 촬영 퍼스트라든가 보도국 카메라 퍼스트라든가 이런 데는 나이가 좀 들어도 선발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 29 이상 나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접이 탈 가능성이 높다. 나이가 너무 많으면 이런 친구들은 적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다녀야 되나 이런 회의심이 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만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면접 시 서류 접수 시 이렇게 합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별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현업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나가서 막 일을 하고 이런 이렇게 편집 말고 나가서 이렇게 필드에 가서 일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막 작업을 하는 데서는 기본적으로 남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 ENG, 오디오맨 100%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트라이포드도 들고 모니터도 들고 이렇게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 조건이 여자보다 남자가 좀 낫겠죠. 그래서 남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무거운 카메라와 주변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카메라 감독이 힘든 업무를 지시하기가 좋겠죠. 여자보다. 그래서 힘든 업무 지시하기가 편해서 남자가 하기도 하고, 지방 출장 중 남자가 유리하다. 뭐냐면은 지방에 가게 되면은 부득이하게 한꺼번에 여러 명이 갈 수가 있어요. 방을 구하기 힘들고 이럴 때면은 여자 사원이 가게 되면은 또 별도의 방도 얻어져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이런 중계라든가 카메라 보조, 카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오디오면은 딴 말로 카보라고 얘기하는데, 카메라 보조라든가 이런 중계 보조는 여자 직원들을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트마다 꼭 여성을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편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특별히 꼼꼼한 성격의 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를 더 선호하기도 하는 파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MBC 기술 파트의 음향과 조명을 예를 들면은 파견직은 여자 직원이 음향은 약 5대5, 남자 반 여자 반, 조명은 약 8대2, 이거 여자죠.
뽑고 있는데 여자 파견직 사원이 그만두면은 여자 사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양 같은 경우는 여자 사원이 더 많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또 여자를 많이 뽑는다. 스펙에 대해서 스펙이 너무 고스펙이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힘들면 스펙을 읽고 어디든지 세상입니다. 내가 뭐 무슨 자격증이 있고 뭐 무슨 뭐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스펙이 있으면 일을 하다가 어떤 그 자기가 힘들거나 그러면 그 스펙을 그만둔 친구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펙보다는 스펙이 별로 많지 않은, 그렇다고 스펙 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펙이 많지 않은 이런 친구들이 이런 파견직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견직은 왜냐하면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스펙이라든가 이런 거가 경우에 따라서는 잘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기 때문에 고스펙은 외래 불리하다. 그 다음에 기술 파트너는 정기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기도 한다. 기술 파트너는 뭐 여러 가지 이 전자장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할 수가 있는데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 자격증이나 이런 게. 그래서 고스펙은 약간 불리하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스펙 따지 마세요. 그렇다고 스펙 따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스펙 있으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군필과 면제. 둘 다 병역을 피했죠. 병역을 피한 거예요, 이게. 피했는데 군필자나 면제자가 미필보다는 협동이나 자기 희생에 있어서 혼자서 유리하다. 군필자는 군대 가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협동도 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단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 검정고시 출신이나 검정고시 출신보다 학교 생활을 한 자가 협동이나 배려심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을 한 자를 약간 우선시합니다. 같은 조건이면 군대를 갔다 온 친구, 면접 온 친구보다 군대 갔다 온 친구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최종 결정 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면접에 들어왔다. 8명의 면접관들이 다 꼼꼼하게 읽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써놓은 게 이렇게 보고, 이력서 보고, 뭐 이렇게 쭉쭉 보고, 보통 면접이 다 끝나면은, 8명을 다 끝나면은 한 두세 명 정도 추린 다음에 이 친구들을 다시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러면 긴 거 다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쓰지 말고 짧고 강렬하게, 나는 이 조명에 대해서 관심이 나서 조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내가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업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해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표시를 한다면은 자기소개서를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자기소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법형적인 거 내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형제 아버님 우애가 좋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그 파트에 어떤 파트에 궁금한 것도 있고 이래서 들어왔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자기소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격 조건에 대해서. 남자의 경우 이렇게 너무 키가 작거나 너무 키가 큰 거. 남자가 150이다. 이거 잘 안 맞습니다. 190이 넘자. 너무 키가 크다거나. 이거는 일하는데 약간 지장을 받을 수 있어서 잘 뽑지 않습니다. 또 체중이 가다하게 왜소하지 않아야 된다. 100kg 상대가 너무 크다. 왜냐하면 특히 지역적이지만 조명감독 입장에서는 사다리가 있는데 100kg 상되는 사람이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그럴 일 없지만 망가질 확률도 높고, 그래서 또 너무 작으면은 조명기구를 드는데, 너무 작으면은 조명기구를 드는데 제대로 못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또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호리호리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같은 조건에서는 약간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몸에 타투, 이거 중요한데요. 문신은 곤란하다. 왜냐면은 대외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죠. ENG 카메라 오디오맨이나 보도 촬영. 여기도 ENG 카메라맨이나 오디오맨이 굉장히 여기 MBC도 많은데 보통 한 둘이 합치면 여기 한 50명 내외가 되는데, 파견직이 이런 친구들은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뭐 이 팔뚝에 큰 문신이라든가 이런 목 이런데 뭐 이런 문신 이렇게 문신이 있으면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도 촬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슨 VIP라든가 아니면 그 높은 사람들 뭐 마이크 채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약간 혐오감,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죠. 그래서 보이는 곳에 과도한 문신은 선발해서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신체에 보이는 것도 특히 저 팔 같은데 다리 같은 거는 바지 입으면 안 보이긴 하는데 팔 같은 거 여름에 팔 같은 거 입으면 이렇게 다 이게 보이죠. 팔뚝 이런데 과다한 문신은 근데 그 면접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 시 태도 정장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뭐 저같이 양복 안 입어도 되고 이렇게 젊은이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깨끗하게 입고 가면 됩니다. 전문 깨끗하고 단정하게. 귀걸이를 해도 무방하나 안 하면 좋다. 그러니까 귀걸이 해도 무방한데 가급적 면접할 때는 하고 합격한다면 하세요. 그래도 합격하면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너 왜 시험 볼 때는 이게 면접할 때는 귀걸이 안 하고 했다고 했냐? 그런 사람 없어요. 뭐 요즘 다 젊은 친구들 다 그 패션의 일정이니까 안 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바지 운동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대답은 당당하고 씩씩하고 간결하게 뭐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회사에 꼭 입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표시를 우리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간절한 의지 표현이 중요하다.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총정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이번 시간에 했던 거를 다 망라해서 쭉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돼서 이게 면접으로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성이 좋아야 됩니다. 어렵죠 이거.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력서를 보고 자기소개서 보고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각. 가장 중요한 게 지각입니다. 근무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그 32년 이상 산업을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지각이었습니다. 지각. 저는 어떻게 보면 조퇴는 환영을 했는데 지각은 저는 용서를 안 했어요. 이유 없는 지각. 그래서 지각을 안 하면 벌써 50%는 지각 정시에 수급에 따라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각 이거 굉장히 방송에서는 치명타입니다. 지각을 하지 않는다. 또 아까 근무지 가까운 거죠. 아까 얘기했죠? 지난주에 또 나이는 이렇게 20에서 26세 또 얘기했고 군대를 다녀온 자.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온 자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역필은 당연히 병역필이고 군대를 다녀온 자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협동상을 조직상을 하기 때문에 방송 경험이 없는 자가 있는 자는 뭐 매너직에 빠질 수 있는데 없는 자가 유리하다. 그러면 방송에 대한 관심도를 가진 자가 유리하고 적극적인 성격.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성격이 유리하고 또 중요한 건 방송사의 친구나 선배가 근무하고 있으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자기 같이 조직에 있는 사람보다는 제 친구한테 뭐 다른 파트에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지? 야야 그거는 네가 이해해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네가 잘 헤쳐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 서로 윈윈 효과가 돼가지고 서로 다 그 근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강의는 지상파 파견 업무. 파견 업무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면접하는 팁도 알았고 면접하는 회사에 이력서 내는 것도 알았고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방송사 특히 현업 파트 그러니까 행정직 이런 거 말고 현업 파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현업 파트에는 어떠한 그 업무가 있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주에 못 끝날 거 한 2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견 업무에 어떤 게 있는지 주로 이제 MBC를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업무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한 5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이 방송사 파견 업무에 지원할 때 제거가 본다면 작지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입장TV의 전문가도 김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